안녕하십니까 상지인 여러분. 5월 15일 금요일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재명세서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명세서는 BOM이라고도 부르는데 Bill of Material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우리 실무 수업을 할 때 BOM을 보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자, BOM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완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품목, 규격, 소요량 등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 수업을 할 때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였었지요. 자전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핸들, 그 다음에 타이어 바퀴, 그 다음에 바구니,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본체, 또 브레이크, 또 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 그다음 몇 개가 필요한가, 어떤 규격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 놓은 그 명세서를 BOM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재 명세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전거에 바구니가 필요하고 타이어, 핸들, 브레이크, 본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명세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자세히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면 생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생산 계획과 연계하여 하위 품목의 구매 및 생산 일정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생산 계획을 다른 말로 MPS라고 합니다. 이 주 생산 계획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5월 31일까지 100대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전거 100대를 만들기 위해서 타이어는 200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타이어 200개를 5월 31일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월 30일까지는 다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만드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는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몇 개가 필요한데 브레이크를 주문하면은 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럼 일주일 전에는 주문을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재 명세서입니다. 이 자재 명세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자재 명세서 종류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재 명세서는 어떤 물건인가 혹은 어떤 회사인가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엔지니어링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도 영어에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음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엔지니어링, 엔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품 하나하나, 그래서 주로 설계 부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BOM인데요. 각 기능의 부품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기능 중심의 제품 설계에 사용되는 BOM입니다. 물건을 조립해 가지고 그 조립된 물건을 조립해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BOM입니다. 그래서 부품 중심으로 그 부품들의 기능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BOM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OM은요. Manufacturing BOM. 방금 혀를 조금 굴렸네요. Manufacturing. 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roduction,
BOM, 요 조금 다시 발음하겠습니다. 프로덕션 B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덕션도 사전을 찾아보면 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영어 단어의 공통점이 있네요. 자, 생산 B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관리 부서 및 생산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BO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생산관리를 배우고 있는데 모두 다 생산이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앞에서는 설계 부서에서 주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생산 부서에서 주로 씁니다. 주로 제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서 순서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엔지니어링 BOM은 이 부품은 어떤 기능이 있다 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적혀 있다면 이 매뉴팩처링 BOM은 이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이 먼저고 이 부품은 뒤에고 이제 조금 당황했네요. 혀가 꼬입니다. 천천히 말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품이 5개다. 그럼 5개의 부품 중에서 어떤 부품을 먼저 조립하고 어떤 부품은 뒤에 조립한다. 이런 식으로 조립의 순서가 BOM에 적혀 있는 그런 BOM이 Manufacturing BOM, Production B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요? 그럼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험에 나옵니다. 갑자기 귀가 확 뜨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MRP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BO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MRP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한 여러분, ERP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ERP의 발전 과정에서 MRP가 최초의 ERP였고 ERP 역사에서 MRP가 처음 나왔고 MRP에서 MRP2, ERP, 확장형 ERP 순으로 발전했다라고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MRP 시스템을 배울 때 그때 처음 시작됐던 최초의 BOM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플래닝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닝 여러분 알죠? 그렇죠. 계획. 우리는 새해가 되면 플래너라는 걸 삽니다. 수첩이요. 플래닝 계획입니다. 자, 생산 계획이나 기준, 일정 계획에서 사용됩니다. 계획을 짤 때 주로 쓰는 플래닝 BOM입니다. 아까 전에 그 매뉴팩처링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자, 네 번째, 모듈러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듈러라는 걸 선생님 앞에서 한번 영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뭐를 생각하면 가장 쉬우냐면은 레고 블럭에서 레고 블럭 하나하나를 모듈러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주로 옵션과 공통 부품들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가 벌써 같이 나와 버렸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물건들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요. 옵션으로 달라지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는 케이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주문이 들어오는데 딸기 케이크 100개, 블루베리 케이크 200개, 치즈 케이크 10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만드냐면 케이크를 다 만들고 딸기도 만들고 블루베리도 만들고 치즈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케이크를 400개 만들어서 그 중에 100개는 딸기를 얹고 200개는 블루베리를 얹고 100개는 치즈를 얹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400개 케이크는 공통 부품이고요. 딸기와 블루베리와 치즈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옵션에 해당하는 게 모듈러가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달라지는 부분. 자, 최종 제품의 옵션이 다양한 경우에 BOM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BOM이 모듈러 BOM입니다. 공통되는 부품들이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 약간 수공예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일 경우에 모듈러 BOM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퍼센테이지 B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퍼센트가 뭐죠? 그렇죠. 백분율이죠. 백분율. 그래서 퍼센트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플래닝 BOM의 일종으로 우리 플래닝 BOM이 뭐였던가요? 그렇죠. 이 플래닝은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플래닝 BOM의 일종으로 제품군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양을 백분율로 표현하는 BOM입니다. 뭐 특별히 다른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거는 뭐 20개, 뭐 30개 이렇게 적는데 이 퍼센테이지 BOM은 10%, 20% 이렇게 퍼센트로 기록을 하는 특징을 가진 BOM입니다. 자, 6번째 넘어갈까요? 사실 6번째 나오는 이 인버티드 BOM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굉장히 특징 있는 BOM입니다. 인버트라는 거 들어봤나요? 인버트라는 것은 눌렀을 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만드는 것을 인버트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BOM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키보드와 모니터가 합쳐져서 주변기기가 되고요. CPU와 메모리가 합쳐져서 본체가 됩니다. 쌤 여기 선을 좀 잘못 그었는데 키보드와 모니터가 합쳐져서 주변기기가 되고 CPU와 메모리가 합쳐져서 본체가 되고 주변기기와 본체가 합쳐져서 컴퓨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컴퓨터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BOM의 구조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인버티드 BOM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학이나 제철 같은 산업에서는 단일한 부품에서 여러 종류의 최종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처럼 땅에서 석유를 파면 이게 땅에서 석유를 캐내면 원유라는 이 석유가 나옵니다. 이 원유를 깨끗하게 정류를 하게 되면 원래 땅에서 판 원유와 한 번 더 깨끗하게 만들어진 정유로 구분이 되고요. 이 정유를 다시 깨끗하게 더 한 번 더 거르면 경유와 등유와 휘발유와 LPG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석유에서 더 다양한 제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왼쪽 제품과 오른쪽 제품의 차이를 알겠나요? 왼쪽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오른쪽은 하나의 제품에서 다양한 제품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겁니다. 끝에 가서. 그래서 이 인버티드 BOM은 제품이 여러 개로 최종 제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티드 BOM은 나무가 뒤집힌 형태인 역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꾸로 되었다라는 뜻으로 인버티드 BO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BOM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자, 오늘 BOM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3교시 과제는 없습니다. BOM 종류가 끝난 건 아니고 6교시에 계속하고 과제는 6교시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